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변수의 수렴 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수렴 모드는 분포 수렴입니다. 분포 수렴. 분포 수렴이라는 거는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을 한국말로 바꾼 거고요. 이거는 아까 여기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게 제일 약한 놈이에요. 제일 이제 약한 놈이죠. 가장 약한 종류의 수렴 모드이며 이거는 확률 변수의 수열 xn의 분포 함수가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다른 확률 변수 x의 분포 함수로 수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xn과 x 사이에 이제 어떠한 상관관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필요 없이 확률 변수의 수열 xn들의 분포함수가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다른 확률 변수 x의 분포함수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수열이 이 분포 수렴한다. 어디로? 이 확률 변수 x, 어떤 다른 확률 변수 x로 이 수열이 분포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기법으로는 뭐 이렇게 표기법을 쓰는 거고요. xn이 x로 가는데 이렇게 in distribution으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언제 그러냐면은 요거 또는 이거 똑같은 건데 요거 아니면 또는 이럴 때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랑 요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x1, x2, x3, x4 쭉 갈 거잖아요. xn들이. 네? xn의 분포함수겠죠, 이게. 분포함수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쭉 가가지고 x로 갈 거니까 x의 분포함수가 되면 인즉슨 이 두 개의 분포함수가 같은 x에서 같은 이제 치역의 값 x에서 요거의 절대값이 0으로 가면 그렇죠? 그 x들이 요 그 분포함수 요 분포함수의 함수가 이 연속된 그런 x들 네, 분포 수렴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x고 여기가 이제 그 분포 함수의 그 값들을 표시하는 y축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렴하기를 원하는 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그놈의 이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게 네, 내가 어,
x1, x2, x3, x4를 요놈들의 분포함수를 그려보는데 x1은 뭐 이렇게 생겼어. x2는 이렇게 생겼어. x3는 3의 분포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x4의 분포함수는 이런 식으로 점점 x1, x2, x3, x4 가면 갈수록 x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해서 어떤 n을 지났을 때 이것도 그거랑 비슷해요. 아까 전에 여기 그림이 있나? 아까 전에 이제 확률 그냥 수열의 수렴 얘기할 때 어떤 n이 있어가지고 그 n이 요거 이상이면은 그 차이가 어떤 am 빼기 l의 요 차이가 그 눈곱만큼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런 n이 항상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xn에 이제 막 수열들이 있는데 쭉 갔을 때 n이 어떤 n보다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놈과 뭐라고 해야 되지? 이 fx와 fxn의 x의 차이의 절대값이 뭐 눈곱보다 작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n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조금 이제 그런 수학적인 정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느낌처럼 그 분포함수 확률 변수의 수열의 분포함수들이 우리가 어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확률 변수 x의 분포함수로 이렇게 이제 n이 커질수록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가까워져서 나중에 n이 적당히 커지면은 완전 거의 똑같아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분포 수렴을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포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은 요것도 중심극한 정리였죠. 근데 이거 말고 더 익숙한 이걸 해볼까? 이게 이거였죠. 요거를 이렇게 표준화한 게 이거죠. 표준화해가지고 이렇게 돼. 표준화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n이 커지면은 이렇게 돼서 표준정보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포 수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zn이라는 확률 변수의 수열 Z1, Z2, Z3, Z4 이렇게 가겠죠. 이게 Z로 간다.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zn의 분포 함수가 z의 분포 함수랑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중심극한 정리가 분포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분포 수렴 개념은 이제 알았을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한번 그걸 활용한 예시들을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 x1은 여기다가 안 썼는데 x2부터 얘기를 해서 2, 3, 4, 5 이런 거에 대해서 분포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0 이하일 때는 그냥 0인 그런 이제 확률 그런 이제
분포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의 수열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그 x는 매개 변수가 1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때 이렇게 됨을 보여요. 이렇게 정의한 이 이렇게 정의한 확률 변수의 수열의 분포 함수가 n이 커지면은 요 n이 커지면은 요거의 분포 함수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요. 참고로 요거의 분포 함수는 여기가 x가 이거면은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요. x 람다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x가 0 이하인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은 모든 x가 0 이하인 x에 대해서 봐봐요. 요거 0이죠. 지금 x가 0 이하인 영역은 요 otherwise 여기에 속하니까 이거 0이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지수분포 확률 변수는 비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0 이하인 영역에 대해서는 0이야. 그래서 0이고, 그래서 요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다 같아지기 때문에 어, 같다. 그 분포 함수가 같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영역, 비음인 영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해보면 되죠. 요,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이걸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 뭐 다 써놨지만은, 이걸 꺼내서 다시 좀 써볼게요. 이거는, 요 fx의 정의에 따라서 똑같이 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도 그냥 쳐줄게요. 여기서 이제 1은 상수니까 그냥 리미트 밖으로는 빼주고, n 무한대로 갈 때 빼기 n분의 1의 nx인데, 이게 우리가 이거 알죠? 자연상수 2가 요게 이제 자연상수 2가 되는 거, 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로 써주고 여기에다가 1 나누기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줄게요. 자연상수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 이 n이 여기랑 여기에 똑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다 1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n이랑 똑같이 맞춰주려고 마이너스 n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nx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줄 거예요. 곱하기는 점으로 쓸게요. x인데 또 x 곱하기 표시를 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부분 2가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어디서 봤네? 여기서 봤네? 요거네?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x의 영역에 대해서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xn이라는 확률 변수의 수열은 x로 분포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닫아두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 수렴이라는 게그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왜냐면 분포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다 그 있으니까요. 근데 특히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 수렴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의 뭐 유용한 정리를 소개하자면은 이거예요. 정리인데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 x1, x2, x3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x가 있는데 그놈의 치역이 비음의 정수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가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이 음수가 아닌 경우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게 성립한다.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요거이면은 요거가 되고 또 요거이면은 요거도 된다. 그런 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 뭐냐면은 xn이 x로 분포 수렴하면은 그거랑 이제 딱 똑같은 얘기가 이 그 확률 변수의 수열의 요 수열의 확률 질량 함수의 극한을 취한 게 요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는 거죠. 조금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원래 분포 수렴은 분포 함수가 수렴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이면서 비음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수렴을 해도 분포 수렴한다는 거랑 이제 똑같다는 거. 그런 얘기를 다 써놓은 거고요. 자, 요 예시를, 요 정리를 이제 적용한 예시를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개념적으로만 얘기했던 이항분포의 포화송 근사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를 방금 전에 요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양수 매개 변수 람다에 대해서 확률 변수의 수열 x1, x2, x3 요거의 분포 함수가 요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xn이라는 놈이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bin까지만 쓸게요. 근데 그 매개 변수가 이제 횟수가 n번이고 그 성공 확률이 람다 나누기 n. 그리고 이때 n이 람다보다 커야겠죠? 그래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이게 사실 p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우리 x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포화송 람다 그 람다라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갖는 포화송 분포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이렇게 분포 수렴하면 보여라. 그래서 요 앞에 있던 정리, 요거에 따르면은 이제 요것만 보여도 된다는 거죠. 모든 이 x, 비음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자. 이 xn이 이항분포라 그랬으니까 또 내가 일로 보내는 게 낫겠어. 왜냐면 내가 자꾸 가리니까요.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pxnx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써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였죠. n choose x의 그 성공할 확률 요거 왜 x승 x번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n 빼기 x번은 실패해야 되니까 실패 확률을 n-x승 해준 거. 또 지금 이거 상수 요거는 일단 앞으로 빼주고요. 그러니까 람다의 x승한 거 앞으로 빼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지만은 이것도 좀 바로 풀어서 써줬구나. 여기다 놓고 풀어서 줄게. 슈즈 x 이게 n 팩토리얼 분의 빼기 x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빠졌으니까 n의 x승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또 요 x의 x 팩토리얼 얘는 요 리밋이랑 상관없는 놈이니까 얘도 앞으로 꺼내주고 그다음에 n 팩토리얼 그리고 n x 람다 나누기 n 자, 그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n이 예를 들어서 n이 한 7이고 x가 한 4 정도라고 쳐봐. 그때 뭐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x 팩토리얼을 해보면은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7 팩토리얼이고 n 빼기 x 팩토리얼은 7 빼기 4 이제 3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에요. 3, 2.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 팩토리얼 여기에서 뒤에 있는 거는 n 빼기 x 개만큼은 이렇게 날려버리고 요만큼만 취하게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어, 빼기 0이라고 합시다. 0 그리고 n 빼기 1, n 빼기 2 빼기 x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빼기 1개죠. 그리고 요거 한 개 있으니까 x개가 되는 여기서도 이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x개 앞에 있는 4개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이 팩토리얼에서 앞에 있는 x개만 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부연 설명을 위해서 쓴 거니까 무시하고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리얼 그리고 n 빼기 파란색으로 쓸게요. n 팩토리얼 빼기 x의 팩토리얼 곱하기 n x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빼기 x 플러스 1이 되는데 x승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n이 즉 x개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완벽하게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은 n의 x승이 되고 플러스 뭐 부시가 되겠죠. 근데 요놈들의 이제 승수는 n의 x보다는 이제 작은 거예요. 얘보다는 이제 훨씬 작은 거라서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취해주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무시해줘도 되는 놈들이다. 그리고 이게 nx가 분모에 있으니까요. 를 취했을 때 그래서 요게 1로 수렴한다는 거 요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요거는 요거랑 같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또 이제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뭐였잖아. 이거였으니까 요거는 이건데 이거는 플러스로 써주고 요 람다 마이너스 람다로 이 위아래를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n 마이너스 n 하기 람다 이렇게 좀 해주고 어! 오 살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n밖에 없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람다를 해줘야 되겠지. 이게 바로 요놈 여기까지가 이제 2가 되니까 2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거죠. 고백이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요거는 별거 아니죠. 그냥 근데 자연상수 이거 써야 되겠네. 1 빼기 람다 나누기 n의 마이너스 x승인데 이거는 플러스 이것도 비슷하게 1 그리고 마이너스 n 나누기 람다 이렇게 써주고 똑같이 마이너스 n 나누기 람다 해준 다음에 여기에 원래 마이너스 x밖에 없으니까 어, 람다 나누기 n 한 다음에 x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만큼이 2가 되고요. 요만큼이 2가 되고 어, 그리고 n분의 람다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밋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n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걸 보면은 n이 이제 무한대로 커지면은 이 자체가 0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2의 0승이 돼서 1이 됩니다. 그게 이거라는 거고요. 자, 그럼 다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이게 이거라는 거고, 보니까,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꺼내야 돼.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요거를 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 람다 x 나누기 x 팩토리얼에 요거 1이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고 요거는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 근데 이게 뭐였냐? 이게 바로 x가 파송 람다일 때 확률 질량 함수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현 확률 변수의 수열의 확률 질량 함수의 극한의 분포가 요거의 확률 질량 함수의 분포가 됐으니까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분포 수렴한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분포 수렴 뭐야 이게. 지금 제대로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녹화는 제대로 됐는데 요 끝에가 좀 지금 잘려가지고 참. 그래도 여러분 다 이제 이해했죠? 다 이해했겠지. 왜냐면은 강의 자료에도 다 써있고 제가 말도 하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분포 수렴을 마쳤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확률 수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수렴.